2018년 7월 28일 중국 내몽골 자치구 시바잔향의 한 마을. 전날 곽 할머니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걱정됐던 이웃은 할머니의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다른 이웃을 불렀고 잠시 논의한 그들은 사다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담벼락을 올라가 마당을 보았을 때 그들은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곽 할머니가 마당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붉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잠시 뒤 출동한 경찰 역시 처음 보는 참혹한 광경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법의학적 조사 결과 몸에 남은 10군데의 자상을 비롯해 두개골은 어떤 무거운 물체에 의한 분쇄성 골절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죠. 정황상 범인은 그녀를 흉기로 공격한 뒤 쓰러지자 마당에 있던 큰 돌까지 던진 듯 보였습니다. 자상이 등에 집중돼 있던 것으로 보아 앞에서 공격받은 뒤 도망가던 중 추가로 공격받았을 것입니다. 눈에 띄는 곳에 있던 돈이 나가는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고 그 밖에도 집에서 사라진 물건은 딱히 없어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상처 때문에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의 증언을 토대로 그녀와 다투었던 사람이 범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죠. 경찰은 이웃들에게 혹시 어제 수상한 사람을 보았거나 곽 할머니와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은 하나같이 범인은 곽 할머니의 아들인 주 씨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그랬다는 말에 경찰은 의아해했습니다. 모자 사이에 이렇게까지 범행을 저지른다는 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곽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7월 27일 오전 7시 무렵. 당시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우유와 빵이 들려 있었는데 이웃이 이에 대해 묻자 아들에게 줄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법의학적 조사 결과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7월 27일 오전이었습니다. 곽 할머니는 4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고 딸이 결혼하면서 아들인 주 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이 어디 갔냐고 물어도 곽 할머니는 외지로 일하러 갔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년 동안 사라졌던 아들이 돌아왔고 며칠 뒤 곽 할머니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단 경찰은 주 씨를 찾아보았지만 동네에서 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집에 있었기에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도 그는 찾을 수 없었죠. 살해된 어머니, 사라진 아들, 이웃들의 증언, 정황상 증거로 인해 경찰은 그를 주요 용의자로 선정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인력, 경찰견, 드론까지 동원해 마을에 있는 큰 옥수수밭까지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경찰은 용의자인 그를 찾기 위해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렸는데 바로 당일에 그를 보았다는 한 여성의 제보가 걸려옵니다. 자정 무렵 그녀는 시내에 있는 회사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건물 구석에서 나온 남성과 부딪혔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아무런 사과 없이 그녀를 무시하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기에 그녀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던 중 근처 마을에서 수배자가 나왔다는 걸 알게 됐고 어제 보았던 남성과 옷차림이 같았다는 걸 기억해 신고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주 씨를 보았던 장소 근처의 보안 카메라를 모두 확인했고 거기서 식당가와 역 근처를 돌아다니는 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지 식당에서 버려진 음식을 먹고 다녔던 그는 아직 시내를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죠. 경찰은 모든 병력을 투입해 그가 자주 모습을 드러낸 역 근처를 돌아다녔고 7월 31일 저녁에 거리를 배회하던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범행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침묵을 유지하는 사이 곽 할머니의 딸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생전에 그녀가 쓴 듯한 일기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아들이 집을 나가고 2년 동안의 심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1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되지 않았다. 밖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2017년 8월 13일 여전히 아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2018년 2월 4일 이번에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연휴가 다가오는데 아들이 집에 올지 모르겠다. 2018년 4월 9일 드디어 아들과 전화가 됐다. 그런데 아들은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또 하면 맞을 줄 알아요. 라고 했다. 2018년 4월 10일
아들이 그리워 눈물이 난다. 하지만 더 이상 올 수 없다. 전화도 할 수 없다. 아들은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어쩌지? 일기의 내용대로라면 주 씨는 집을 나가기 전에도 곽할머니에게 폭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기 아들을 그리워하고 걱정했죠. 일기를 보여주던 딸은 가족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경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중학생 때 갓난아기인 주 씨를 부모님이 입양했다고 합니다. 원래 딸만 있던 집안이라 아들이 갖고 싶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선택한 것이 입양이었던 것이죠.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곽할머니를 비롯해 가족들은 모두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냐오냐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놀기에 바쁘다며 숙제를 맡겨도 부모님은 혼내지 않고 숙제를 다 해주었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자 그는 마치 소황제라도 되는 마냥 멋대로 살았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주 씨는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돈을 안 갖고 오는 바람에 다음에 물건을 사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밀치고 때리기도 했죠. 왜 어머니를 때렸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하려는 것을 막아서라며 당당하게 말했다는 주 씨. 이런 일이 자주 있었지만 곽할머니는 집안의 치부를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인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는 학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곽할머니는 교육은 꼭 필요한 거라며 가라고 말했지만 그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었습니다. 신문 중 이런 일들이 모두 사실이냐고 묻자 그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잔소리가 심했어요. 음식 뜨거우면 데일까봐 천천히 먹으라고 하지 않나. 날씨가 추우면 옷을 많이 입으라고 하는 등 귀찮게 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하는, 걱정되는 마음을 그는 삐뚤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하도 돈 이야기만 하자 그게 보기 싫다고 집을 나왔던 그는 얼마 뒤 누나에게 돈이 필요하니 50만 위안을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묻자 그는 상관하지 말고 돈을 달라고 했고, 그런 돈이 없다고 하자 욕을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협박에도 돈을 받지 못하자 그는 결국 포기하고 베이징으로 가 일용직을 전전했고, 그러다가 지쳤는지 2018년 7월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아침을 사서 돌아온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그녀를 살해했던 것이었죠.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별거 없었다. 서로 잘 안 맞고 갈등이 있었다. 왜 일자리를 구하지 않냐고 하길래 무시하고 폰게임을 했다. 그리고 그 뒤로 기억이 안 난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고 왜 그랬는지까지의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칼을 뺏으려는 장면 등 조금씩은 기억나긴 하지만 정신을 차리니 이미 쓰러져 있었고, 혹시 그녀가 일어나 복수할까 겁나 돌을 던진 뒤 도망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이 뒤로 진행 상황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국에서 존속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테니 아마 그는 최소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양아들이었지만 정말 사랑으로 키웠던 어머니의 마음과 몸에 비수를 꽂았던 주 씨. 그가 꼭 원래 있어야 할 지옥으로 갔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